일단 전역 데이터로 커맨드 리스트라고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add 데이터 추가,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터 조회, 그냥 업데이트 데이터 수정, 딜리트 데이터 삭제, 이렇게 일단 리스트로 이제 전역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메인 프로세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자, 프로세스라는 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은 일단 우리가 입력했을 때 자, 요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계속 실행 중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while true를 통해서 무한반복이죠,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프린트, 자,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행이 되면은 무한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출력이 하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인풋으로 입력을 받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입력한 게 exit다 라고 하면은 이제 자, 프린트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브레이크를 해주게 되면은 뭐예요? 반복문은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종료가 되겠죠.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실행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exit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서 이 반복문도 종료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if 만약에 help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런 함수를 하나 호출하게 할 겁니다. print help라고 하는. 자, print help라고 하는 함수는 이제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광수님 확인했어요. 자, 여기다가 이제 함수를 만들 거예요. 자, help. 자, print help. 그 다음에 폼을 통해서 이 커맨드 리스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print. 자, 다시 한번 실행. 그 다음에 help라고 했을 때는 자, 우리가 입력한 게 help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이 함수 호출하겠죠. 이 함수 호출하면은 이 커맨드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이 이 요소들이 여기 COMM 여기 들어가서 출력 이렇게 되겠죠. 실행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데이터 추가가 있고 뭐 조회가 있고 수정이 있고 삭제가 있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exit 하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었다. 뭐 이쁘게 만들진 않을 거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접어두시는 게 보기에 더 깔끔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 하시면은 제가 요 부분 남겨드릴 테니까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이걸 기점으로 나온 거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 리스트나 업데이트, 딜리트 요거는 우리가 다 해본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는 기억이 안 난다 라고 하면 이전에 리스트 했던 그 문제 한번 쭉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함수를 저는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쵸?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됐을 때 요 안쪽에 있는 커맨드 리스트가 담고 있는 요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포문을 통해서 출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를 하나 여기다가 만들게요. 빈 리스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함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래쪽에는 다 함수만 적어 놓을 겁니다. 이제 add에 관련된 데이터 추가에 관련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이름은 add data라고 만들게요. 자, 일단 제일 처음에 그냥 저장할 값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입력을 받아야겠죠. 자, 인풋으로 입력을 받고 입력을 다 받으면은 우리가 입력한 값이 a라는 변수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list1에다가 append 시켜준다. 일단 a를. 자, 그 다음에 또 같이 해야 될 건 뭘까요? 같이 해줘야 될 거. 이제 추가를 했으면 list까지 잘 나오는지 봐야겠죠. 여기에 리스트는 데이터 조회예요. 우리가 넣은 데이터들이 잘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래서 일단 elif 우리가 입력한 게 add다 만약에 그러면 데이터 추가죠. 그러면 add data라는 함수로 호출하고 그 다음에 elif 우리가 입력한 게 list다 라고 하면은 그냥 print list 1 출력하면 돼요. 그냥.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기존에 했던 코드들이 잘 되는지 보고요.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add라고 하면은 자, 저장할 값 입력하래요. 저는 한번 10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10 입력하고 여기다가 list라고 한번 적을게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안에 잘 들어갔죠. 그 다음에 exit 했을 때 프로그램 종료까지 잘 되는지 확인을 하면 된다. 자, 일단 add까지는 됐어요. 이제 남은 거는 업데이트랑 딜리트예요. 업데이트랑 딜리트도 저는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업데이트 그 다음에 딜리트 이것도 함수를 만들 거예요. 자, 업데이트 시작해 볼게요. 자, 업데이트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함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자, 몇 번째 값을 수정하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입력 받아야겠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입력한 인풋은 문자가 돼요. 그래서 정수화를 시켜줘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떤 값으로 수정할 건데 자, 그 다음에 그 값은 b라는 변수에다가 넘겨주면 되고 자, a에다가 몇 번째 값은 우리가 뭐 리스트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의 인덱스는 0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0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문자로. 그렇기 때문에 정수화까지 한 번에 시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값으로 수정할 거냐? 이 안에 나는 20을 그러니까 20으로 수정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는 자, 리스트 1에 a-1에다가 b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리스트에 어떤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면은 인덱스는 0번이지만 결국에는 첫 번째 값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값.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정하기 위해서는 a-1을 해줘야겠죠. 인덱스는 0번부터이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안 되겠다. 여기를 안 했어요. 자, elif. 자, 들어온 게 업데이트다. 그러면은 업데이트 데이터 함수 호출. 자, 실행. add 20, add 30. 자, 리스트 보면은 자, 데이터 두 개 잘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하면은 나 이 중에 첫 번째 거 수정할래. 그럼 나 첫 번째 거 수정할 거야 라고 하고 어떤 값 수정? 100으로 수정할 거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리스트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100으로 변경이 되어 있죠. 뭐 이 안에도 사실 뭐 부족한 건 많아요. 왜냐면은 수정할 건지 물어보기만 하고 여기서 입력만 해주면은
여기에다가 뭐 몇 번째 값이 뭐로 수정되었다 뭐 이런 멘트는 없어요. 단 우리는 그냥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줘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은 할 수는 있지만 여기도 좀 부족한 건 있죠. 저장할 값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고 추가를 하면은 추가가 되었다 또는 그런 게 나오진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멘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추가를 또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저장 눌러놨어요. 자, 딜리트 한번 해보세요. 딜리트 하는 시간 한 5분 드릴게요. 3분? 네? 자, 이제는 업데이트까지 했으니까 딜리트. 자, 함수 하나 만들어 줄게요. 딜리트 데이터. 자, 일단 물어봐야겠죠? 몇 번째 거 삭제할 건지. 몇 번째 값을 삭제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입력받고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우리가 입력한 게 리스트 1의 길이보다 크다면은 없는 데이터죠. 이때는 뭐 존재하지 않는 아니다 그냥 짧게 없는 데이터입니다 라고 하고 자 else 자 리스트 1에 a-1 프린트 a 번째 값을 삭제했습니다 라고 주겠습니다. 자, 이 함수 이름 복사해가지고 L if 우리가 입력한 게 딜리트다. 그러면은 딜리트 데이터. 자, 일단 add 한번 해보고요. 저장할 거 20, 그 다음에 명령 다시 한번 add 30, 자, 리스트 보면은 잘 추가됐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자, 두 번째 거 삭제할래. 그러면은 500으로 수정하고, 다시 한번 리스트 보면은 잘 수정됐고, 그 다음에 딜리트 하면 나는 나 세 번째 거 삭제할래 하면은 없는 데이터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하면 딜리트 나 첫 번째 거 삭제할게. 그러면 첫 번째 값을 삭제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자 리스트 해보면은 첫 번째 있는 데이터는 삭제가 됐습니다. 요 안에 분명히 뭔가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제가 지금 봐도 있는데 뭐 엄청나게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배운 이 함수 그리고 리스트 이런 걸로 간단하게라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두시면서 여기서 뭔가 좀 내가 이거는 좀 부족한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추가해서 수정돼봐도 되고 또는 이 부분 이 메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써서 이 반복문 안에 이 부분을 쭉 써가지고 이 안쪽에 모든 코드가 다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그냥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놓는 게 좀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요 데이터 입출력 프로그램 엄청나게 간단해 그냥 데이터 추가 그 다음에 조회 수정 삭제 딱 요만큼만 했어요. 자 아무튼 요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데이터라는 거를요, 여러 개를 저장할 때요, 보통, 자, 리스트라는 것을 쓰고요, 또는, 자, 딕셔너리라는 것도 씁니다. 자, 딕셔너리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이거? 자, 딕셔너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아예 모른다. 대부분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딕셔너리라는 거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천천히 한번 잘 보세요. 자, 일단 이 리스트라는 거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데이터를 넣을 때 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데이터를 넣으면 이 키가 자동으로 정해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리스트에다가 어펜드를 시키면은요, 이제 요렇게 안쪽에 데이터가 추가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하나에 인덱스 번호가 자동으로 이제 붙죠. 자, 그런데 자, 제가 에이지스라고 하는 이제 나이를 담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에 10, 20, 3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나이들은 영희, 철수, 영수의 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야, 영희 나이 좀 가져와봐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0번째 인덱스 가져오면은 영희 나이죠, 그죠? 그 다음에 철수 나이 가져와봐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영수 나이 좀 가져와봐 하면은 이렇게 돼요. 실행하면은 각각 이렇게 가져온다. 자, 이거를 요 부분을 자, 딕셔너리를 활용을 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딕셔너리를 만들 때는요, 중괄호를 열어서 만들어요. 중괄호를 열어서 만들어요. 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요소를 그냥 데이터를 넣기만 해도 알아서 얘네들의 인덱스 번호가 0, 1이라고 자동으로 이제 정해집니다. 근데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키가 되는 값과 밸류 값을 동시에 내가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 0이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철수 20, 그 다음에 영수 30 이렇게 하고 제가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AS1 한번 출력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와 밸류 값이 한 쌍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딕셔너리라는 거는 키 값과 밸류 값을 이게 키가 되는 값이고요. 이게 밸류 값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나 0이 출력해봐 라고 하면은 자, 지금은 위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3개밖에 없어서 0이라는 나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면은 좀 힘들겠죠.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직접 일일이 봐야 되니까. 근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0이 나이 좀 출력해줘 하면은 대괄호를 열어서 여기다가 키값만 적어주면 돼요. 키값만 적어주면은 0이 나이를 알아서 가져온다. 자, 그 다음에 미니 나이 추가. 미니 나이를 추가하려면은 요 딕셔너리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에이지스 1에 대괄호 열어서 자, 민희라고 키값 적어주고 뒤에 밸류 값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프린트 에이지스 1 해서 출력하면은 미니 나이가 요 뒤에 추가가 됐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할 거고요. 자, 이 딕셔너리의 장점은 여기와는 다르게 데이터를 일단 가져올 때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0이 나이가 몇 번째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단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딱 봤을 때 딕셔너리에 데이터를 넣을 때는요, 키를 내가 직접 넣어줘야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줬을 때 우리 딕셔너리 안에 지금 영수가 존재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줬을 때는요. 이런 경우에는 자, 위에 있는 딕셔너리의 키 값이 존재하죠. 영수라는 키가 존재하면은 이거는 추가가 아니고 수정입니다. 안에 밸류 값이 30에서 50으로 수정이 돼요. 자, 이런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딕셔너리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일단 반복 출력. 자, 프린트 딕셔너리 반복 첫 번째 버전입니다. 자, 폼을 통해서 name in ages1 그다음 프린트 name이라고 하면은 출력이 이렇게 돼요. 자, 기본적으로 딕셔너리를 순회하면 키값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 1에 대한 버전은 키값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자, 그 다음에 반복 2 버전. 자, 이렇게 하고 실행하면은 지금 자, 어떻게 한 거냐면은 자, 포문을 사용을 해서 딕셔너리에 뭐를 순회한다? 키를 순회한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복문이 실행이 되면은 키값만 얻어서 이 반복문이 순회가 돼요. 그래서 자, name 그러니까 name이라는 건 name에 이제 들어가는 값은 뭐예요? 이제 딕셔너리 의 키가 되는 0이 철수 영수가 name에 하나씩 들어가서 반복 실행하고 그 다음에 철수 들어가서 실행하고 영수 들어가서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age라고 하는 변수에는 ages1의 딕셔너리에 해당하는 이름의 밸류가 할당이 된다. 자, ages1의 name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요 안에 들어오는 게 영수가 영이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요 값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요 키의 밸류 값을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age에 넣어주게 되면은 해당 키 값의 밸류 값인 그 값이 요게 들어온다. 그래서 출력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반복 3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반복 3에서는 밸류 값만 나와요. 자, 반복 3처럼 하게 될 경우에는 누구의 나이인지는 모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values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해당 딕셔너리의 밸류 값만 얻고 반복문을 순회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자, 반복 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하면은 반복 4가 어때요? 다 나오죠. 각각. 자, 뭐 이렇게 해볼까요? 이상하게 나오려나? 이건 빼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여기서 요 반복 중에는
이렇게 동시에 얻어야 될 때는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아이템스라는 요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키와 밸류 값을 동시에 얻어요. 그래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키 값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age라고 하는 것에는 변수에는 밸류 값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삭제.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키 값이 삭제되기 때문에 동시에 밸류 값도 같이 사라져요. 자, 프린트 딕셔너리 반복 철수 삭제 버전.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고 칠해. 그러면은 철수는 사라졌죠. 자, 삭제했기 때문에 위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철수는 나오지 않는다. 이게 딕셔너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저장을 해놨으니까 리스트와 딕셔너리의 장단점과 딕셔너리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가, 추가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이거를 한 번씩 다 수업 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고 참고해서 한번 직접 타이핑 해보세요. 풀어볼게요. 자, 모든 회원 정보를 출력하기 전에 이제 유저 1과 유저 2 각각의 이론, 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담아줘야겠죠. 자, 유저 1. 자, ID. 그 다음에 013이었나요? 그쵸. 그 다음에 1번호 134. 그 다음에 이름 1번. 자, 23. 아이디는 소니. 그 다음에 이렇게 비밀번호 7777. 99. 손흥민, 류현진. 이런 식으로 담아주고, 유저 리스트에 유저 1번, 유저 2, 유저 3을 담아줄 거예요. 그럼 이 유저 리스트 안에 이런 회원들이 들어가겠죠. 자, 모든 회원 정보 출력. 프린트 all users라는 함수 하나 만들고, 아이고. 그 다음에 유저 in, 유저 리스트, 그리고 키가, 밸류가, 아이템스, 그 다음에 프린트, 키, 그 다음에 밸류. 네, 구분선 같은 거 하나 넣어줄게요. 자, 실행하면은 유저 리스트. 이 함수 호출을 안 했구나 내가. 자, 이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 나온다. print all users.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회원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해놓고 지워놓고 주석 처리해놓고. 자, 모든 회원의 아이디 또 유저 인 유저 리스트에 print 유저 아이디 출력하면은 아이디만 나오고, 그 다음에 콩123이라는 가진, 그러니까 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의 회원의 이름 출력.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 중에 만약에 유저 아이디가 013이다 그러면 그때 이름 출력. 홍길동 잘 나오죠?
요 코드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홍123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회원의 비밀번호를 3333으로 수정하래요. 자, 비밀번호 출력이 아니죠? 실행 하면 하고 이렇게 한번 다시 호출할게요. 실행하면은 이렇게 비밀번호 수정까지 잘 됐다. 비밀번호도 이렇게 썼으니까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회원 추가. 자, 회원 추가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나 회원 추가까지 했다. 자, 위에 요거 있죠? 요거 참고해서 하시면 돼요.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유저 4를 해주면 되겠죠. 아이디는 이제 뭐 일단 제가 자주 쓰는 거 한번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비밀번호는 자 이름은 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저 리스트에 어펜드 유저 4 그 다음에 이거 실행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잘 추가됐죠. 자 이거는 해놓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요 사람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아이디가 홍124 이거네요. 요 사람 추가해줘야겠죠. 자 유저 5 유저 5의 아이디 홍124 유저 5의 비밀번호는 그 다음에 이름 인덱스. 자 추가는 했는데 언제 추가해줄 거냐면요. 아이디가 중복될 시에는 추가를 거부해야 돼요. 자, 플래그라는 변수를 주고 처음에 true를 줄 거예요. for in user list. 자, 유저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만약에 유저의 아이디가 유저 5의 아이디랑 같다면 이렇게 false를 주고 그냥 프린트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 데이트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중복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플래그라는 변수에 결국에는 이제 true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false를 만나지 않으면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이기 때문에 유저 자 리스트에 append를 시켜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실행해보면은 홍길순이라는 사람도 추가가 잘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홍12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실행하면은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라고 나오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저장 눌러 놓을게요. 저장 눌러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